친환경 식품 관련된 겁니다. 환경영역평가 팀장님인 제이 오닌이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요. 친환경 여정을 향한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 발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사전 녹화 송출되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이 오닌입니다. 저는 뷰러그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룹에서 환경영역 서비스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의 제14차 국가식품 클러스터 국제 컨퍼런스를 위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발표를 할 수 없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녹화물이 좋은 대체물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빌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환경 발자국을 어떻게 줄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전 세계 기업들이 환경 발자국을 전략하고 정량화하고 이해하고 보고하고 줄일 수 있도록 우리의 기술과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빌러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빌러는 수십여 명의 생활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 고객이 가공한 식품, 사료, 재료와 일상에서 여러분들은 만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에 끝날 때까지 계속 저희 제품들을 만나게 됩니다. 화면에 보면은 아이폰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기술로 코팅이 된 유리라든지 립스틱이나 돈에 들어있는 색소와 잉크 같은 것들이 저희 제품의 대표적인 예습입니다. 식품은 우리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시리얼과 곡물, 그리고 반려동물 사료와 동물 사료 산업 등을 저희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식물성 고기 역시도 지속 가능성을 이끄는 중요한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끝에는 우리 기술로 가공된 맥어로 만든 맥주를 여러분들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빌러의 사업의 주요 분야는 식품, 곡물, 콩류, 쌀, 옥수수 등 주요 기본 식품과 동물 사료를 위한 기술 및 기술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사료, 곤충, 반려동물 사료 및 첨단 재료도 포함이 됩니다. 자동차용 다이캐스트 부품, 얇은 필름, 코팅, 잉크, 페인트, 배터리 등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산업 전반에 걸쳐서 우리 장비로 가공된 음식과 사료가 매일 약 20억 명의 식품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약 10억 명의 사람들이 우리 장비로 가공된 재료를 사용한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속가능성이 뷰러그룹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인 이유입니다. 이처럼 광범위하고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재료가 지속가능하게 가공되도록 해야 할 큰 기회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우리의 기술로 가공된 제품과 솔루션의 환경 발자국을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목표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혁신이며 이는 우리의 지속 가능성 약속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제, 자연, 인류의 필요를 모든 결정에서 균형 있게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 항상 환경적 지속 가능성에만 최적화되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본질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우리가 함께하는 일하는 회사들이 지속 가능하고 수익성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CO2 배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연에는 생물 다양성, 다양한 환경 지표 등 많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인류도 그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함께 일하는 회사들이 안전하고 적절 가격의 영양소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이동성을 지원하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속 가능성의 환경적인 측면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성은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는 점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은 환경 지속 가능성이 좀 더 인도주의적인 주제들과 손잡고 있는 영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식량 안보라든지 지속 가능한 식량 공급 같은 것들이 제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가 환경적 지속 가능성 또는 친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넘어 일하고 있는 몇 가지 사례로 보시면 됩니다. 식량 안보 같은 요소도 있고요. 그리고 곡물 저장 방식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안전한 식량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는 대규모 식품단지 같은 거대한 가공 공장을 만드는 회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곡물은 또한 지역에서 곡물을 가공을 하고 있고 동시에 산업을 하나로 모아서 기업들이 이러한 재료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 자연을 중점으로 하는 뷰러 그룹의 몇 가지 활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는 2025년까지 다양한 솔루션을 준비할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 가치 사슬에서 에너지, 폐기물, 물 사용을 줄이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 기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몇 가지 예시와 우리 기술을 통해서 처리된 주요 제품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정량화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저희 고객들을 보게 되면 스코프 1, 2 탄소 배출량의 90% 이상이 우리 기술을 운영하는 데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술은 우리 파트너사가 스코프 1, 2를 정량화하고 줄이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스코프 3와 다운스트림 영향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뷰러가 우리 환경 발자국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공급망 파트너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우리가 공급하는 기계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스코프 1, 2의 배출량을 60% 줄이는 것과 우리 공급하는 기계 탄소 발자국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파트너십을 통해 탐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생물 다양성입니다. 이것은 점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복원할 수 있는지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의 지속 가능성 약속은 저희 자체 사이트 그리고 운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라고 한다면은요, 매일매일 사용되는 공장, 기계, 그리고 가공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산에 대한 환경보호 약속을 지키고 있는데 저희의 고객들이 온실가스를 측정하고 줄일 수 있도록 집중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 사슬에서 에너지 폐기물 물 사용을 50% 줄이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숫자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의 탄소 불자국, 즉 업스트림의 공급망의 탄소 불자국을 발자국을 여기 스크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기계를 만드는데 금속과 재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탄소 발자국의 가장 큰 부분은 우리의 제품의 사용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들이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뷰러 자체 탄소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출량뿐만 아니라 고객을 지원하는 목표를 모두 설정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큰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은 여기 우리의 탄소 발자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매년 보고서에서 발표를 하고 있고 저희의 스코프 1과 2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탄소 발자국으로 전 세계 공장의 전기와 가스 사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운영의 탄소 발자국보다 더 많은 업스트림의 공급망의 탄소 발자국도 바라보고 있고 이는 보통 기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로부터 나오는 탄소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운스트림은 수백만 톤의 규모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탄소 발자국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 공장이나 밀가루 공장에서 파스타, 웨이퍼 등을 만드는데 기계에 사용해서 발생하는 탄소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 뷰러 그룹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한두 가지의 일과 우리의 스코프 1, 2 및 배출량 60% 감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저희는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배출량을 정량했었고 기준연도는 2019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기준연도 대비 약 19%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 걸쳐서 정량화를 아주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탄소 발자국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고 있고 태양광 패널, 난방 시스템 업그레이드, 에어컨 시스템 또는 여기에 대한 개조나 설치, 더 효율적인 조명, 전 세계적인 공장과 모든 제조 시설에 더 효율적인 기계,
판매 서비스, 사무실, 영업 및 서비스 담당자에 대한 투자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2030년까지 60% 저감 목표를 맞추고자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탄소 발자국과 우리 기계를 사용하는 회사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즉 판매된 제품의 사용까지 보게 되면은 고객을 돕는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발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혁신, 새로운 기술들을 살펴보게 되면, 특히 가공 규모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나오는 탄소가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그룹 전반에 걸쳐서 저희는 로스팅, 토스팅, 건조 등 다양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로스팅 장치 중 하나가 에너지를 최대 50%덜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사용하는 회사들이 탄소 발자국을 50%까지 줄일 수 있는 예가 있고, 기업 전반에서 이러한 예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리를 코팅을 할 때 건물에 어느 정도 온도적인 영향을 주는지 보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이 운영 중인 건물에서 탄소 발자국을 이런 식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코팅되어 있는 유리의 양을 감안하면은 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저희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다양한 제품 카테고리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들을 예를 들어서 식물성 고기를 만들 수 있도록 도울 때마다 일반 고기와 비교하면 탄소 발자국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류 카테고리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면 소비자들이 먹는 음식의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물성 고기가 좋은 예시가 되겠죠.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는 저희가 약 10억 톤의 부제품을 처리할 수 있는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밀을 가공한다고 생각하면은 20%는 겨가 나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를 낭비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산물이 동물 산업으로 들어가서 동물 사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부산물 중 일부는 폐기물이 되고 일부는 다른 산업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순환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료들을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가져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순환경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폐기물 감소에서 시작해서 재료를 다시 산업으로 가져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환경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이고, 유기 및 기술 재료 전반에 있어서 우리 회사 전체에서 많은 순환경제의 예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염으로 인해서 다시 가져올 수 있는 재료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에너지, 즉 바이오매스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곤충 처리 산업에서도 곤충이 식품 폐기물이나 사료 흐름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이나 어류에게 고품질 영양소를 또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경제의 중요한 측면은 폐기물을 방지하는 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광학 선별 기계를 통해서 수율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있고, 불량 곡물이나 대량 흐름에서 원치 않는 곡물을 정확하게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폐기물이 발생하기 전에 폐기물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재제조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새로운 금속의 필요성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정에서 금속을 사용해서 순환 경제를 가능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차 합금, 재활용 합금 등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회사 전체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저희 팀 내에서 모든 기술들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뷰러 기술로 처리가 되어 있는 모든 주요 제품의 환경 발자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밀 파스타를 보고 전체 가치 사슬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솔루션의 영향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솔루션이 제품의 발자국을 줄이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살펴봅니다. 여기 화면에서 몇 가지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에너지를 10% 이상 줄이는 새로운 연삭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적인 라인에서 약 200톤의 CO2를 회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미 광학 선별 예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작업 오류를 50%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즉 폐기물을 제거를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제분 라인에서 장애물 선별 장치를 사용해서 매년 잠재적으로 약 650톤의 탄소를 저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는 다이캐스팅 장치인데요. 서버 드라이브를 통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탄소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기계의 지속 가능성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정량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CO2 상당량뿐만 아니라 순환 경제 및 다른 중요한 지표도 보고 있습니다. 농지 점유, 물 고갈, 폐기물, 그리고 물론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SDG에 대한 영향도 또한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속 가능성을 저희는 더 넓은 맥락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속 가능성은 단지 환경뿐만 아니라 CO2 배출뿐만 아니라 정말로 더 넓은 그림, 식량 안보, 식품 안전, 경제, 자연, 인류 등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저희에게 또 다른 큰 부분은 우리가 기계를 식품 산업에 공급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그 기계의 효율성은 감소하게 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서비스를 통해서 기계의 개조, 설치, 평가, 혹은 기계의 전기화, 디지털 서비스 등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기업들이 직접 측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팀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빌러 서비스 팀과 함께 기업들이 환경 발자국을 측정하고 이해하고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몇 가지 예시는요, 온실가스 발자국을 정량화하려는 회사들과 자신들의 개별 제품의 환경 발자국을 정량화하려는 회사들의 예시입니다. 우리의 지속 가능성 서비스의 목적은 지속 가능성이 정량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믿음에 기반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함께 일하는 회사들이 지속 가능성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수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제품을 프리미엄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수익성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고 궁극적으로 파리 협정 1.5도 목표에 맞춰서 온실가스 배출을 실제로 줄이는 것이 가능할 겁니다. 물론 어려운 목표이지만 우리는 가능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언급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속 가능성 서비스에서 회사들이 환경 발자국을 정량화하고 이런 배출이 어디에서 오는지 이해하고 결과를 보고하고 투자 수익률이 가장 빠른 조치를 취해서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온실가스 프로토콜, 온실가스 배출을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글로벌 보고서의 기준에 맞춘 스콥 1, 2, 3 평가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제품 수명 주기를 살펴보면서 제품의 환경 발자국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더 많은 회사들이 이 데이터를 요구를 받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신들의 고객의 제품 탄소 족적과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 해당하는 탄소 족적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탄소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비용도 줄이는 방법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를 전체 가치 사슬의 감축 조치와 결합을 해서 과학 기반 목표 준수와 같은 것들을 예를 들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정량화는 여러 가지 표준에 의해서 인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결과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회사에 내재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전체적인 기후 전략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참조 사례가 있는데요. 온라인에서 저희 웹사이트를 보시게 되면 이러한 참고 사례와 더 많은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산업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전적인 예시가 있는데요. 독일의 밀 공장으로 우리는 해밀턴 밀러 농장에서 공장 문에 이르기까지 제품, 밀가루, 브랜드의 환경 발자국을 살펴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다양한 비교 결과를 제공을 하고 있고 사이트 탄소 발자국을 살펴보고 CO2 중립성 및 발자국 감소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빠르게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다양한 산업 서비스들을 다양한 회사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또 다른 제과기업 카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뷰러가 현장에서 다양한 기계를 살펴보고 환경 발자국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한 좋은 예시입니다. 저희는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해서 전체 장비 효율성, 에너지 관리 등을 살펴보고 그리고 카기가 유럽의 규제 대상인 스코어 1, 2, 3 배출 정보를 살펴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회사들이 이러한 데이터를 정량화하고 발표를 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면서 실제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요소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예를 한두 개 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는 훨씬 더 큰데 탄소 발자국의 구체적인 모습,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회사의 스콥 1, 2, 3를 모두 다 살펴볼 수가 있게 해 놓았습니다. 탄소 발자국 등 매우 일반적인 예시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화면에서 회사가 어디에서 탄소가 발생을 하는지, 어떤 카테고리에서 발생하는지를 매우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상세 분석하고 탄소 배출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할 수 있고 저희 탄소 정량화 서비스는 오프라인에서 제공되지만 온라인에서도 제공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우리의 환경 영향 계산기를 통해서 탄소 정량화 모델에 접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은 전년도 탄소 발자국을 복사를 해서 숫자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질 수 있습니다. 결과를 매우 빠르고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매우 쉽게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에 관심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애주기 평가의 예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프로젝트 내에서 구체를 할 수 있고 생애주기 평가의 구체적인 예시입니다. 이것은 밀 재분 산업의 예시이고 곡물과 밀가루 원료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탄소 곡선을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환경 발자국이 정량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에서부터 곡물 저장, 운송, 재분, 유통 및 소매에 이르기까지 여기에서 밀가루 톤당 CO2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표들도 있습니다만 에너지 소비, 물 고갈, 농지 점유, 폐기물 등을 주요 지표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숫자는 농업 관행이라든지 운송거리, 전기, 이런 거에 따라서 각각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품의 전형적인 생애 주기 평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개괄적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고 우리는 이를 사용을 해서 기술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영향을 정량화하고 다른 기술이 회사들의 환경 발자국을 줄이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확인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서 뷰러와 지속 가능성이 뷰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요 제품과 주요 기술의 지속 가능성 영향을 정량하려고 노력하는 방법, 그리고 이를 시장에서 확대해서 파리 협정에 부합하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제, 자연, 인류, 지속 가능성이 있어 다양한 측면을 가진 회사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서비스와 기존 자산을 평가하고 이를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실한 효과를 내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장비를 교체해서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들이 환경 발자국을 정량화하고 이해하며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의 환경 영향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가 온실가스 평가와 생애주기 평가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고 일부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해서 회사들이 스스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온인 환경영향평가 팀장님의 발표 영상을 잘 봤습니다. 함께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녹화본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